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사주 쉽게 알아보기 통변 13번째 시간이죠. 쉽지 않으시다고요. 용신법의 기초에서 어쨌든 대운, 세운을 보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신을 생해주는 운은 좋은 운이고 용신을 극하는 운은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건데, 근데 대운에서는 좋아도 세운에서 안 좋으면은 그 좋음의 의미가 반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운에도 세운이 좋으면 흉함이 좀 기람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쉽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주는 자, 진도 나가면 을해생 개미월 을미일주 을유시잖아요.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해미 이렇게 목계 천간으로 수목이 있다 보니까 이 사주가 어떤 사주죠? 어, 약하지 않은 신강한 사주죠. 그죠? 신강한 사주에 이렇게 비견들이 이렇게 있고 햄이 목국을 이루다 보니까 토, 그러니까 토면은 뭐예요? 월지의 토는 재성, 일지의 토는 배우자잖아요. 이 토, 재성이 햄이 목국으로 비견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삼합이 돼서 바뀌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견이 되었을 때 내가 신강해서 그렇지 않아도 신강하면은 신약할 때는 이렇게 변해서 나와 같은 오행이 되면 좋지만 신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재성같이 좋은 글자들이 변해서 나와 같은 그런 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재성이 변해서 비견으로 바뀌었을 때 아빠가 어떤 현상 생기느냐? 그러면 아빠가 그럼 내 친구 같으냐? 뭐 그게 아니라 재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재성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음, 금전적으로 불리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돈을 그냥 쉽게 막 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재성이 비견으로 바뀌었을 때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일을 벌리는 것마다 조금 손재가 좀 따르겠죠. 이런 그 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성이 아버지나 배우자가 아, 그러니까 어쨌든 재성인데 재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견으로 바뀌면서 같이 그러니까 좀 낭비할 수 있고 그냥 뭐 금전적인 좀 손해가 좀 따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글자가 뭐예요? 재성을 보호해주는 글자는 관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의 키가 되는 글자는 유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금이 잘 살아 있으면 어, 목으로부터 나의 재성을 그래도 보호해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합해서 비견으로 가는 거는까지는 막아주지 못하죠. 어쨌든 관성은 좀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럼 관성이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주의 남자는 항상 어떻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튼튼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튼튼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면 뭐 퇴직, 그러니까 뭐 취직과 퇴직을 좀 밥 먹듯이 하면은 목극토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나 아빠 그리고 또는 배우자나 아빠가 목극토를 당해서 아프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어,
지출이 좀 심해진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볼 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들이 많아서 신강한 사주가 사업을 좀 잘 벌리죠. 근데 사업을 좀 많이 하는데 신강한 사주가 사업한다고 다 망하나요? 그렇진 않죠.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원리 원칙대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대운을 일단 살펴보면은 이 뭐 천간으로 이렇게 임수 뜨는 거는 수생목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그죠? 지지에 이렇게 오화가 오는 거는 어떤가요? 화극금 하니까 금이 용신인데 화극금 하니까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내가 진신을 써야 되는데 진신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진신이 용신이면은 더 발복을 하는데 진신을 용신으로 쓰지 못하고 편관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그만큼 좀 고초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주가 이렇게 금운에는 그래도 하는 일이 좀 좋아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는 일이 좀 좋아진다. 그렇게 되고 이 사화는 화지만은 이렇게 사유금국도 이루고 이렇게 사회충도 하기 때문에 사화는 좋죠. 그래서 신사대운에도 나쁘지 않았고 경진대운에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에는 좀 부모에 의지해서 사업을 하였고 이 기묘대운이 오면은 지지에 이제 묘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해, 묘미, 목국을 이루죠. 그리고 재성이 이렇게 떠 있죠. 이 재성은 어디서 나온 재성이냐? 이런 미토에서 올라온 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중의 기토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기묘대운에는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묘세운에 더 안 좋겠고 천간으로 이렇게 기토는 이렇게 토국수를 해주니까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비견들이 재성을 그냥 냅두지가 않는다. 어쨌든 금전적으로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 이 무토운은 그때 기토운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무게합으로 이렇게 빼주니까. 그래도 목국토 현상은 있다. 정축대운은 어떤가요? 정축대운에 요 축은 유축 해가지고 금으로 가니까 토생금으로 가니까 좋겠고 정관으로 오는 이 정화는 뭐 지지에 있는 유금이 그러니까 다치진 않으니까 뭐 크게 뭐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정관으로 오는 정화는 지지에 있는 용신 금을 치진 않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겠다. 그리고 천간으로 오는 병화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용신이 이렇게 지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천간으로는 화운이 떠도 나쁘지 않다. 화가 뜨면 을목에서 화가 뭐예요? 병화 진신이잖아요. 진신이 떠가지고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지에서 이런 오화의 글자가 와서 화급금 용신을 극해 줄 때에는 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사주들이 이렇게 비견이 많아서 재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재성은 유금, 관이 지킨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 사주는 갑술생, 임신월, 을축일주 신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을목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관성이 있고 재성이 이렇게 사축에 신금이 뜨다 보니까 이 사주는 재관이 강한 거예요. 토금이 막 강하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토금이 강해서 금이 이렇게 편관칠살이 투관했으니까 화가 있으면 화급금으로 금을 제살할 텐데 화가 없으니 그래도 급하게 임수로서 살인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죠. 그러면 이 사주가 뭐 좋냐 나쁘냐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도 여기 간목이 있어가지고 간목이 바로 옆에 있으면 또 좋겠지만은 또 멀리 있죠, 그죠? 신금이 여기에 있고 간목이 이쪽에 있으면은 더 좋았겠죠. 어쨌든 등락개갑하는 그런 사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을 용신으로 잡고 임수를 희신할 수도 있고 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간목을 을목에 뭐 진신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병화를 못 봤기 때문에 간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을목인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운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관으로는 수목운이 좋은 거죠. 수목운이 좋다. 지지는 어떤가요? 지지에도 이게 화가 금이 사실은 이렇게 병이잖아요. 그죠? 병인데. 그러니까 병을 제거하는 화가 오면 어때요? 병을 제거하는 화가 온다. 지지로 화가 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지지로 화가 온다라고 하면은 술토가 있으니까 화생토라나요? 화가 오면은 오술화의 화급금 하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운은 나쁘지 않은 운이에요. 천간으로 이렇게 병화가 와서 이 신금 칠살을 빼주는 거 괜찮아요. 정화도 이 신금 칠살 정계충으로 빼주는 건 좋은데 정화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임수랑 먼저 합을 해가지고 임수를 내 용신으로 잡은 글자를 합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임합을 하더라도 세운에서 토운이 왔을 때에는 어떤가요? 토운 그 정임합에 토우면은 안 좋죠, 그죠? 안 좋습니다. 어쨌든 요 정화는 세운에서 대운에서는 이렇다라고 하지만은 세운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화가 세운에서 목화운이 오느냐 금수운이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향배가 좀 갈린다. 그러면은 세운에서 목화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정화가 강해지죠, 그죠? 정화가 강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축으로 정화 입장에선 정축 묘지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수를 우리가 합거한다, 합동한다. 이 사주는 합거보다는 합동의 의미가 더 크죠. 왜냐면은 정화가 이렇게 죽어서 왔잖아요. 정축 묘지로.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임수가 이때에는 정화에 합을 하면서 끌려가서 예, 죽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운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정화가 뭐 정사, 뭐 정미,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 임수 용신이 합거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겠죠. 그런 좀 미묘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런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신약한 상황에서 이런 간목, 계수, 을해, 병자 이런 운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무토, 이토, 이 운은 어떤가요? 토국수 하니까 당연히 안 좋죠. 지지에는 내 뿌리가 오니까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계수는 정축을 만나면 안 좋다. 쥐약이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안 좋다. 왜냐면은 정임합의 정계충의 축은 금의 고지 있기 때문에 금생수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써져 있는데요. 임계수가 그러니까 약할 때를 칭하는 거예요. 약할 때. 위의 사주처럼 이렇게 지지에 임신 이렇게 있으면은 임수가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정축을 만나도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지지의 축토가 토생금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정축은 또 묘지로 왔고요. 그래서 임계수가 약할 때라고 하면은 그렇겠죠. 언제냐? 뭐 임오, 그러니까 이 임인 이런 식으로 임인이나 임오 이런 식으로 올 때 개는 개미나 또는 개사나 뭐 이런 식으로 올 때 개수가 임계수가 약할 때 정축을 만나면 좀 안 좋다라고 흉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요. 자, 무신생 경신월 을축일주 기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토생금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사주가 월지편 세계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금 병이거든요. 이 병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주상에 화라는 기운이 없죠. 화라는 기운이 없다. 화라는 기운이 없어서 병을 제거해주는 화운이 좋다. 이렇게 화운이 좋죠. 근데 이 뭐 미토도 뭐 나쁘지 않다. 미토. 어쨌든 화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이 묘미에 이렇게 목이 사니까 그죠? 내 뿌리가 묘미 목국에 내가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은 나쁘지 않죠. 기미에서 간목이 기미에서 죽는 거니까요. 이 사주가 화우는 좋고 그리고 내가 약하니까 내 유일한 뿌리 묘목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축중에 있는 개수의 도움을 받고요. 축중에 있는 개수의 도움 그리고 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병을 제거하는 화운이 어렸을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때에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천간으로 정화 뜰 때 이때도 나쁘지 않다. 근데 사화는 이렇게 사축으로 사신, 형, 합수. 그러니까 요 사화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 화의 기운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화가 목화의 편이 많은 것보다 금수의 금의 편이 많으니까 이 사주는 이 사화는 금으로 좀 변한다. 사화는 잘 변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사화 아랫사람한테 잘 해줘도 좀 공이 없다. 정관 병화 오는 거 나쁘지 않다. 지지의 지는 그러니까 신진 수국에 수생목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토생금으로 금을 생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 금이 병인 상황에서 이렇게 토가 와가지고 하면은 진운에는 별로 좋은 현상이 없다. 그리고 또 축진파, 그러니까 축진파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이 진토가 아니라 뭐 미토나 술토가 오면은 그 중에 이제 화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좋겠지만은
이런 진토나 축토는 별로 안 좋다. 또한 이 을목이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축토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진토가 와서 토를 한번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있죠. 그러니까 토를 땅을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정 내에 문제는 좀 생긴다. 이런 인생 50부터 뭐 그 50세부터 을묘대운이 오면서 이 사주 신약한 이 사주가 이 사주가 이게 현침의 글자가 많잖아요. 묘, 손기술 뭐 이런 거 좋다. 현침 예리하다. 그래서 을묘대운의 동료의 도움으로 치과 의사인데 개업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무진생 신유월 을축일주 우류시잖아요.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진유합금 사축의 신금 이렇게 떴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종살격이죠. 그러면 종살격인 사주에 요 비견 을목이 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요게 병입니다. 요 나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다라고 하면은 종살격으로 가면은 아주 좋은데요. 어쨌든 이 사주가 이래서 그러면은 토금운은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좋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좋은 운이다. 그리고 뭐 기미도 어쨌든 재생살하기 때문에 종살격에서는 좋고 무도 상관이 없지만 오화가 오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화가 오면은 화급금 왕신을 노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살에 살국을 이루고 있는데 국을 화급금 하니까 안 좋은 거죠. 정사, 뭐 무오, 정사, 뭐 다 안 좋다라고 봐요. 그죠? 안 좋다. 무 때까지는 좋겠지만은 오, 정화 이렇게는 다 안 좋습니다. 병화도 안 좋고 진토일 때는 좀 괜찮겠지만은 다시 잠깐 좋았다가 을묘 이렇게 가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내가 종살로 좀 편하게 살다가 을묘 이렇게 오면은 내 주체성이 생기면서 나로 살려고 하다가 아주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냥 대세에 묻어가는 그런 사주로 사는 게 본인도 편하고 뭐 삶도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일도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계사생 신축월 을해일주 정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축에 사유에 신금 떴으니까 금도 강하고 수수수 이렇게 있으니까 금수편이 강하죠.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정황 그리고 해중에 있는 간목 이렇게 의시를 합니다. 그러면 운에서 이렇게 보면은 경신대운은 안 좋죠. 금생수하니까 기신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신운이다라고 하면은 뭐 가정이 좀 안 좋겠다. 가정이 안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미는 어떤가요? 기미는 이사주가 이렇게 금수가 왕하잖아요. 근데 수가 이렇게 망하다 보니까 이 수를 기토는 토국수를 해줘야 이 정화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미토는 와서 햄이 이렇게 목국을 이루면서 내가 약했는데 햄이 목으로
지지 자체가 좀 물기가 좀 마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미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 저 대운에 스스로 이제 자수성가한 다음 어쨌든 기미 다음 무오 정사 병화 천간으로 병화 뜰 때까지 아주 잘 나가다가 진 대운이 오면은 49세 이 진운에는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진운에 안 좋다. 진, 해, 원진, 귀문 현상 일어나잖아요. 그죠? 가정교궁에 원진 귀문에 그리고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토라는 글자가 지장간에만 있지 이렇게 드러난 토의 글자가 없잖아요. 그죠? 드러난 토의 글자가 없는데 이 없는 오행이라고 우리가 칭하잖아요.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주가 진대운 무자년에 자진 합수를 이루면서 수가 병인데 수가 많아지면 이 무토가 재성 배우자가 상처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진대운 무자년에 그러니까 자진의 무토가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리고 또 이 무토가 이렇게 무게 합을 하잖아요. 그죠? 합을 하면서 떠내려갔다. 약해졌다. 그래서 없는 오행이 그러니까 운에 와서 약하게 왔을 때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았고 없는 오행이 운에서 와가지고 원국과 합거됐잖아요. 아까 위사주는 무게합으로 합거될 때 다시 그러니까 대운에서 그런데 뭐 세운에서 또는 세운에서 그런데 월운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이렇게 대운, 세운, 월운까지 세운에서 오행 그 오행을 그러니까 약하게 온 오행이죠. 그러니까 원국에 없는 그런 오행 위의 사주 같은 경우는 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운이 올 때 그러니까 무자년에 그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진대운 무자년에 무게합을 하면서 자진의 이렇게 물판에 무토가 떠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대운, 세운이 무자년이었고 월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월운은 어쨌든 갑을년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갑을년이나 수목운이 왕해질 때 그러니까 수목운에 무토가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친이나 육신은 안녕한다 간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봄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